64쪽에 12강 이제 정적분인데 이제 저번 시간까지 부정적분 했고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왔죠. 정적분은 부정적분과는 조금 또 느낌이 달라, 그죠? 적분을 하는 방식은 같지만 이제 아래 끝과 위 끝이 있어가지고 그 적분을 한 결과가 상수가 나오게 되죠. 그지? 그리고 이제 적분 구간에 따른 성질이 그래서 볼까요? 적분 구간의 아래 끝이랑 위 끝이 같으면 어떻게 되지? 안에 있는 함수가 뭐든 상관없이 늘 뭐야? 늘 0이죠. 그죠? 정적분 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아래 끝하고 위 끝을 뒤집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fx가 gx 플러스 어떤 정적분의 꼴로 나온 문제들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정적분의 결과물은 늘 뭐라 그랬어요? 상수라고 했죠. 그죠? 상수. 그러면 요 a부터 b까지 ftdt 요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k라는 어떤 상수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fx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아, 그럼 fx가 gx 플러스 k 요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다시 인테그랄로 돌아가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러면 gx 플러스 k라는 식을 적분을 하면 얘가 다시 k가 나오겠구나. 그죠? 요런 패턴으로 풀죠. 뒤쪽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볼 거고, 자, 정적분의 성질은 부정적분이 갖고 있던 성질이랑 거의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적분 구간에서 이제 A부터 B까지의 적분 구간을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로 쪼개가지고 적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가끔 오해하는 게 이런 식으로 쪼개려면 항상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적분 구간을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1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것을 1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 더하기 3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라고 해도 어때요? 괜찮아, 그쵸? 그래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소관계하고 무관하게 이런 관계 생각하지 않고 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안에 있는 함수만 같다면. 자, 그리고 우함수와 기함수.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적분 하다 보면 아주 자주 성질들을 활용하게 되죠. 정적분 하다 보면. 그래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잡혀 있을 경우에는 자, 요게 뭘 나타내는 식이지 얘들아? 요게 우함수죠. 우함수. 그지? 우함수. 우라는 글자 자체도 좌우가 대칭이고 그 다음에 원래 좌우 대칭이라는 말에도 우자가 들어가죠. 그쵸? 우함수가 좌우 대칭, y축 대칭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으면 기함수. 그쵸?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함수는 다른 말로 짝함수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는 다른 말로 홀함수 이렇게도 불러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원래 짝수차들이 다 뭐야? 우함수고 홀수차들이 다 뭐예요? 기함수. 그쵸? 그래서 짝함수, 홀함수 이렇게도 부른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우함수, 기함수 문제는 쉽게 풀린다. 보통 성질을 잘 써먹어주면 쉽게 풀린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6쪽으로 가서 66쪽에 우리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자, 12번 문제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죠.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는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구간으로 나눠서 하지 보통. 자, 희주가 한번 불러줘봐. 이거 어디를 기준으로 잘라야 돼, 희주야?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이 구간에서는 얘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 그럼 어떻게 꺼낼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면 뭐만 남아요? 3밖에 안 남아. 그죠? 3밖에. 자, 플러스 인테그랄 3부터 4까지는 자, 절대값 안에 부분이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면 2x-3이라는 함수가 생기겠네. 그치? 요렇게. 자, 그럼 적분해주면은 앞에 거는 그냥 3x죠? 1부터 3까지 3x. 뒤에는 x제곱 마이너스 3x. 는 3부터 4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우리 그리고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계산했죠. 요 x 자리에서 그냥 바로 3 빼기 1 해버리는 거 그죠? 3 빼기 1 해버리면 2 되니까 앞에 거는 계산하면 6이고, 자 뒤에 것도 x 제곱 자리에서 바로 4제곱 빼기 3제곱을 해버리고, x 자리에서 바로 4 빼기 3을 해버리고, 네,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하면 조금 더 계산이 편할 때가 많았다. 그래서 얘는 얼마니? 7인가요? 그 다음에 빼기 3인가? 그죠? 다 계산하면 얼마요? 10.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간단한 정적분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4번. 우함수, 기함수. 자, 문제에서 이제 대놓고 말을 했어. fx는 요런 성질을 만족하는 건데, 그럼 얘가 누구예요? 기함수네요. fx가 기함수. 그 다음에 gx는 요걸 만족한대. gx는 우함수예요. 자, 이랬을 때 hx라는 애가 등장하는데, hx는 우함수하고 기함수를 곱해놨네요. 그죠? 기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했어요. 여러분, 기함수하고 우함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기함수 되죠? 그쵸? 이거 뭐 외우지 말고 우리 기함수의 대표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면 돼? 그냥 x, y는 x. 우함수의 대표 주자로 누구? x제곱. 그치? 이렇게 둘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항상 그 규칙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럼 x랑 x제곱이랑 곱하면 x세제곱 되잖아요. x세제곱이면 기함수잖아. 그쵸? 그래서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다시 기함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hx가 기함수인데 h를 또 프라임을 했어요. 그죠? h 프라임 x. 기함수를 미분을 했네요. 기함수 미분하면 뭐 될까? 우함수 되겠지. 그치? 우리는 뭐 다항함수만 다루니까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떨어지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치? 그래서 f'은 우함수예요. h'은. 근데 이 식 안에 h'만 있는 게 아니라 또 x 플러스 5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전체를 한 번에 생각하지 말고 요렇게 분배를 시켜서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럼 x h'x 더하기 5h'x.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h'x가 우함수인 건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그럼 거기에 x를 하나 더 붙여놓은 요 녀석은 뭐예요? 기함수죠. 기함수. 그 다음에 5만 곱해놓은 요 녀석은 차수가 그대로일 테니까 우함수일 거고. 그치? 그럼 이제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어떻게 해도 돼? 날려버리는 거지. 그치? 날려버려. 얘는 무조건 0일 거야. 그럼 나머지만 계산하면 되고요. 나머지를 계산을 할 때도 자, 여기 앞에 붙어있던 상수 5 인테그랄 앞으로 당겨버리고, 우함수니까 적분 구간도 0부터 3까지로 바꾸는 대신에 앞에 또 몇 배 해줘? 2배 해주고. 그쵸? 그럼 남아있는 h'x만 적분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얘를 적분을 해보면 0부터 3까지니까 h'x를 적분하면 뭐가 되지? 다시 hx로 돌아가죠. 요 hx의 0부터 3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10괄호 h3 빼기 h0이에요. 그죠? 맞죠? 근데 우리가 h0의 값을 알까 모를까? h0의 값. 알아. 그치? 왜? h는 뭐였으니까? 기함수였잖아. hx는 기함수였죠? 기함수라는 녀석들은 무조건, 기함수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가죠? 0,0을 무조건 지나가요. 그쵸? 원점을 무조건 지나가기 때문에 hx가 기함수라는 건 h0이 0이라는 것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에요. 얘가 0이니까 자, 결국 뭐만 남았어? 10 곱하기 h3만 남았는데 그 값이 10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1. 이렇게.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로 푼 겁니다. 그치? 정적분 단원에서 우함수, 기함수는 워낙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16번 문제는 요게 이제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fx라는 식 안에 어떤 정적분이 딱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죠? 지금 이 16번에도 보면 요만큼이 여기 0부터 1까지 ftdt 요 녀석이 이제 정적분이잖아. 요 녀석을 계산한 결과는 무조건 뭐겠어? 상수. 그럼 얘를 뭘로 놓자? k로 놓자. 그치? k로 놓자. 그러면 fx가 4x 세제곱 플러스 kx 이렇게 되겠네요. kx.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이 우리가 좀 전에 요 0부터 1까지 ftdt 요걸 k라고 놨잖아. 거기 ft 자리에다가 여기 ft 자리에다가 빨간색으로 할까? 요 자리에다가 얘를 다시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요 식이 들어가는데 x를 t로 바꿔서 들어가니까 4t 세제곱 플러스 kt가 되겠죠? 얘를 dt 하면 그것은 다시 k가 나와야지. 그치? 요런 식으로 놓고 우리가 k를 찾는 거죠. 적분을 해주면은 t 4제곱 플러스 2분의 k t 제곱 하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2분의 k가 k다. k 얼마예요? 2. k는 2. 자, k가 2라고 나왔으니까 fx라는 식이 4x 세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완성됐네. 그러므로 f1은 몇이구나? 6이구나. 되죠? 근데 이제 쉬운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뒤에 문제들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는 지우고 자, 17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아주 따끈따끈한 작년 수능 문제네요. 0부터 1에서 fx는 x고 어떤 상수 a, b에 대해서 구간 0부터 무한대에서 쟤는 ax 플러스 b다. 자, 일단 좀 처음 딱 봤을 때 뭔가 우리가 뭐 흔하게 풀던 앞에 방금 풀었던 두 문제처럼 그냥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쭉쭉쭉쭉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죠?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을 할지. 자, 그래서 우선 0부터 1이라는 구간에서는 여기에서는 fx가 x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에서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이런 조건 있죠. 그쵸? 괜히 넣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뭐도 전제하고 있죠? 연속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실수 전체 구간에서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 조건에 있는 요 식을요. f x 플러스 1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 x fx 더하기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자, 이랬을 때 요 식에다가 우리가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이 식에서 이 fx라는 녀석은 다른 x값이 다른 데 있을 때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x가 0에서부터 1이라는 구간 내에 있을 때는 그때는 fx가 그냥 뭐야? 그냥 x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한테도 그럼 이런 조건을 달아보자. 자, 0부터 1 x의 범위가 요거일 때는 그때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fx 플러스 1을 자, 요 자리를 이제 얘로 바꿔도 괜찮은 거죠.
구간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잡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a 값하고 b 값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생각해보면 똑같이 구간은 0부터 1이지만 위에 있는 식은 fx를 나타내는 식이고 밑에 있는 식은 fx 플러스 1을 나타내는 식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밑에 있는 식에다가 x자리에 0부터 1까지를 집어넣게 되면 그지? 결국 밑에 있는 식에서 우리 뭘 찾을 수 있냐면 f1부터 f2까지의 값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얘는 그냥 정직하게 f0부터 f1까지의 값을 찾을 수 있는 식이고 얘는 x자리에 0 집어넣으면 f2 나올 거 아니에요. x자리에 1 0 집어넣으면 f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f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f1에서부터 f2까지의 값을 찾을 수 있는 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두 값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1지점에서 만나잖아. 그치? 맞죠?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식에다가 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x자리에 1을 대입해봐. 요 식에다가. 그러면 f1은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이 밑에 있는 식에다가는 내가 x자리에 0부터 1까지의 값들을 넣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는 x자리에 0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0을 넣으면 그러면 좌변이 f 몇이 되니까? f1이 되니까. f1이 되고 x자리에 0 들어갔으니까 b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때 요거랑 요거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b는 얼마예요? 1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요걸 생각하는 거죠. 아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1이라는 지점에서도 연속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은 거랑 여기다가 0 집어넣어서 f1 찾은 게 같아야 될 거고 자 똑같은 행동을 어떻게 한 다음에도 할 수 있냐면 미분한 다음에도 미분한 다음 봐봐 자 요 1번씩 얘를 1번씩 얘를 2번씩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번씩을 d dx 할게요. 앞에다 쓰자. 1번씩을 d dx x에 대해 미분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식이 나오냐면 f'x는 1 이런 식이 나오고요. 2번식을 d dx x에 대해 미분할게요. 그럼 f'x 플러스 1은 자 미분되니까 2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자, 요 x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f'1 나오잖아. 요 밑에 있는 식의 x자리는 얼마 넣을 거예요? 0 집어넣어. 여기서도 f'1을 찾을 수 있잖아. 그 둘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식에다가 x자리에 또 1 집어넣으면 f'1은 1인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식에다가도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f'1은 0 들어갔으니까 a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또 요 놈과 요 놈도 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b도 1이고 a도 1이에요. 그치? b도 1이고 a도 1이에요. 자 그래서 a, b는 찾았습니다. a, b를 찾아서 그럼 이제 여기까지 알았어. a, b를 찾았으니까 우리가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요 식을 써보면 자 x의 값이 요 구간에 있을 때 fx 플러스 1은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죠? a도 1이고 b도 1인 거 찾았으니까 자 이렇게 왔어. 그러면 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는 1부터 2까지 fx dx의 값을 찾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1부터 2까지 fx dx가 뭐랑 똑같을까를 생각해봐요. 뭐랑 똑같을까? 내가 이 인테그랄 안에 있는 식을 fx 대신 fx 플러스 1로 바꾼다면
적분 구간을 조금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같은 상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쵸? 자, 요렇게 생긴 fx라는 식에서 1부터 2까지 적분한다는 건 f1부터 f2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똑같이 f1부터 f2까지가 되게 하려면 요 상태일 때는 적분 구간을 어디부터 어디로 잡으면 돼요? 0부터 1까지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요? 생각해봐. 얘를 적분을 시키면 라지 f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라지 f. 이 식은 무슨 뜻이냐면 라지 fx에다가 1부터 2까지를 집어넣겠다는 거니까 라지 f2 빼기 라지 f1 이런 뜻이죠. 얘를 적분한다고 생각해봐요. 얘를 적분하면 똑같아. 그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1차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어떤 숫자를 넣어줘야 똑같은 모양이 나올까 생각해보면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1 넣어야 그래야 똑같이 f2 빼기 f1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어?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고요. 요렇게 바꿨다면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쵸? fx 플러스 1이 이거랑 같으니까 아 결국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를 하면 이게 요 값이랑 같겠구나. 그치? 그러니까 요 자리를 요걸로 넣어준 겁니다. 그치? fx 플러스 1이랑 같으니까. 자, 그래서 요 계산할게요.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6분의 11인가? 6분의 11? 그치? 6분의 11. 자, 요렇게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곱하기 60을 한 게 답이니까 답은 몇일까? 110이 되겠죠. 그쵸? 질문 있어? 자, 이렇게 푸는 문제다. 만만치 않죠? 전에도 말했지만 작년 수능에 요런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많았어요. 4점짜리 중에 요런 정도 수준. 완전히 막 너무 어려운데 막 손도 못 대겠는데 이런 건 아닌데 근데 한참 생각해 풀 수 있는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왔던 4점보다 약간 더 어려운 느낌의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와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아마 그런 분위기가 요번 수능에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19번은요. 0부터 1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f0은 0이고 f1은 1을 만족시키고 0부터 1까지의 적분값이 6분의 1이래요. 우리 뭐 대충 한번 가볼까? 대충 그냥 대충 자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0,0을 지나고요 1,1을 지난대. 요거는 확실해. 그리고 적분을 했을 때 0부터 1까지 적분했을 때 6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프가 약간 뭐 요런 느낌으로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넓이를 구해보면 요 넓이가 지금 6분의 1인 그죠? 요런 느낌의 그래프. 물론 그래프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지금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자, 그 다음에 gx라는 친구가 나왔는데 gx는 뭐냐면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는 fx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놓은 요 녀석의 그래프가 그대로 gx에서도 이용이 될 겁니다. 똑같이. 근데 이제 포인트는 얘예요. 요거. 저 끄고 올게. 이거의 그래프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나요? 근데 이제 구간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 자체만 봐봐. 마이너스 하나씩 볼까?
fx 플러스 1 이런 무슨 뜻이죠? fx의 그래프를 뭐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평행이동시키라는 얘기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이야? 마이너스 1만큼이야? 마이너스 1만큼이죠. 그죠? x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게 앞에다 이렇게 통째로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대칭. 대칭은 대칭인데 y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이죠. 여러분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던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그죠? 네, 그래서 자, 한 단계씩 생각하면 요 x 플러스 1 얘가 1번인데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요 앞에다 붙인 요 마이너스 얘를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x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시켜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맨 끝에 더하기 얼마나 빼기 얼마를 해주면 그래프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올리거나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죠?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끝에 붙은 플러스 1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3번인데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0부터 1이라는 구간에서 요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요 1, 2, 3단계로 그대로 따라가 볼게. 자, 먼저 요 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죠? 1번만 적용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적용하면 방금 평행이동 시켜놓은 애를 x축에 대해 대칭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마이너스 x축 대칭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얘는 사라지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다시 또 어떻게 해? 위로 한 칸 올리는 거잖아. 위로 한 칸 올리면은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면서 얘가 요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그렇게 그린 그래프가 지금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0인 구간에 딱 그려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gx의 그래프를 그냥 요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요렇게 생긴 그래프. 근데 우리는 요 상태에서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6분의 1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이고 지워지면 안 되는데 다시 돌아와. 됐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여기 넓이는 얼마일까요? 그죠? 여기 넓이는 6분의 5가 돼야 되겠지. 그치? 이 6분의 1이랑 합쳐가지고 딱 정확하게 이게 정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녀석의 넓이는 6분의 5가 될 거예요.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gx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gx는 지금 나 조건에 의해서 시연이 이제 이거 안 헷갈리나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아직도 헷갈려? g에다가 x 플러스 2 집어넣은 게 gx하고 같은 거니까 x에 1 넣은 거나 x에 3 넣은 거나 똑같고 x에 2 넣은 거나 x에 4 넣은 거나 똑같고 결국 이거는 이 간격으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네. 무슨 함수야? 대칭. 주기 함수.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똑같은 게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에도 이렇게 뭐 그 앞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이걸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지금 적분하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면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아이고 자꾸 지워지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여기까지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계속 파란색 빨간색으로 칠해보면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는 빨간색이고, 그지? 빨파 빨파 빨에서 끝나네요. 요렇게가 지금 네 요만큼이 적분 구간이죠. 문제에서 말한 적분 구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해서 들어가 있는 게 빨간 게 3번이고 파란 게 2번이니까 결국은 2에다가 6분의 5 더한 거겠네. 그지? 6분의 17이 되겠네요. 2번. 그래프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다. 특히 이제 정적분은 넓이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잘 풀리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단원으로 가볼게요. 이제 13강. 네, 유형 13입니다. 70페이지. 자, 70페이지에 정적분의 응용 그래가지고 요거는 아마 대표적인 유형이 요런 건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 dt 요 녀석을 x에 대해서 미분을 때리면 뭐가 된다? f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정적분이란 게 그런 거잖아. 자, 이런 정적분을 하고 싶으면 내가 요 스몰 f를 적분을 하면 라지 f가 되죠. 라지 ft 요거를 a부터 x까지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라지 fx 빼기 라지 fa인데 이 식을 다시 뭐 했어요? x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미분을 했죠. 그쵸? x에 대해 미분했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라지 f였던 거는 미분을 받으면서 다시 뭘로 가요? 스몰로 돌아가고, 이 뒤에 있던 fa는 상수잖아요. 그쵸? a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그냥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fx만 남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문제 풀 때마다 이 과정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외우냐면, 자, 요렇게 생긴 식을 미분하게 되면 여기 x라는 변수가 있고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안에 있던 f가 그대로 나오는데 단 문자가 t에서 x로 바뀐 상태로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tft라는 함수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데 t만 뭘로 바꿔서? x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간단한 애들은 그냥 외워버렸었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아래 끝과 위 끝에 전부 x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죠. 그쵸? 이런 경우는 이 과정을 똑같이 따라서 해보면 이번에는 라지 ft가 있었는데 적분 구간이 x에서부터 x 플러스 a까지였기 때문에 fx 플러스 a 빼기 fx였죠. 둘 다 상수가 아닌 거야. 그쵸?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어? x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므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아까처럼 이거는 상수니까 없어져,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얘는. 그치? 그래서 얘는 두 개가 다 x에 대한 식이니까 두 개가 다 살아남아가지고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있어야 좀 바꿔서 나와도 이럴 땐 어떻게 되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조금 기본적인 문제부터 좀 보고 73쪽에 73쪽에 13번을 먼저 볼게요. 요거는 좀 전에 봤던 거랑 순서를 좀 바꿔놓긴 했는데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거는 이 미분하는 기호가 앞으로 밖에 빠져 있었고, 얘는 이제 미분 기호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결과는 뭐 똑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자, d, dt, ft. 이거 그냥 ft를 t에 대해 미분하겠다는 거니까
f 프라임 t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좌변에 있는 식은 1부터 x까지 f 프라임 t dt 요건데, 그럼 f 프라임 t를 적분하면 다시 ft가 될 거고, 여기에서 적분 구간 1부터 x가 들어간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fx 빼기 f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아까랑은 다르게 뭐가 남아있어? f1이 남아있게 되죠. 그쵸? 그러면 f1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좀 고민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런 모양을 만났을 때 늘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x에다가 1 집어넣어 볼 수 있죠. 그쵸? 얘가 처리가 되나? 자, x에다 1 집어넣어 보면, 이 식에 x에다 1 집어넣어 보면 좌변은 분명히 0이 될 거고, 우변은 1 집어넣어 보면 1 플러스 a-2니까 a가 몇이에요? a가 1인가? 그치? a 값을 찾을 수 있네. 자, 그럼 그냥 전체식을 다 써보자. 좌변이 fx-f1이었고요. 우변은 a가 지금 1인 거 알았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그럼 이 f1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넘겨줄까? 넘긴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미분. 얘를 미분. 그럼 f 프라임이 나오나? 그러겠네. 그지? 자, 여기서 f1을 넘겨가지고 fx를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f1 이렇게 바꿔놓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찾을 거는 f 프라임 a니까 사실 뭐 뒤에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이거 상수인 거 확실하니까. 그쵸? 그냥 여기서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플러스 2x에서 끝이죠. 그쵸? 뒤에 다 없어지고, 자, 거기서 지금 f 프라임 a를 찾아야 되는데 a가 1인 거 아까 찾아놨으니까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지. 그치?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fx는 저렇게 생긴 식이에요. 그러면 이 식은 요 1부터 x까지 fdt, 요 녀석은 지금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요 정적분. 아까 전에 막 풀었던 문제처럼 얘를 그냥 이거 는 k야 이런 식으로 놓고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얘는 왜냐면 적분 구간에 누가 들어가 있으니까? x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치? 얘는 상수가 아니라 계산하고 났을 때도 x에 대한 식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x에 대한 식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 모양에 대해서 얘가 상수는 아니지만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건 알잖아. 그치? 그걸 써먹어 봐야 되니까 양변을 미분해 볼게요. 근데 좌변은 x랑 fx가 곱해져 있는 곱미분의 형태니까 미분할 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좌변이 이렇게 미분돼야 되겠죠? 우변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2ax, 자 3a 상수니까 날아가고 1부터 x까지 ft dt가 이제 fx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승현아 fx 어떻게 돼?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쵸? 네. 그럼 남아있는 부분을 x로 한번 나눌 수 있네. 그럼 f 프라임 x가 x로 나누니까 6x 플러스 2a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f 프라임이 요거구나 라고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f 프라임을 또 어떻게 해볼까 이제? f 프라임을 찾았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를 찾아가 봐야 될까?
fx를 찾아가 봐야 되겠지, 그치? fx를 찾아가 봐야 되는데 fx를 찾아가 보려고 할 때 걸리는 게 적분을 하면 뭐가 생겨요? 적분 상수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아직 식에 누구도 못 찾았어? a도 못 찾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식에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 이 식에다 사용할 수 있는 조건 x에다가 1을 대입한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자 여기까지 찾아놨다 해놓고 맨 처음식 얘를 맨 처음식을 그냥 기억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럼 기억에 x 자리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1을 대입하면 1 f1이니까 f1은 2 더하기 a 더하기 3a 그리고 뒤에 게 뭐가 돼? x 1 들어갔으니까 이 정적분은 빵 되겠죠, 그죠? 사라졌어. 그럼 결국 이거는 4a 더하기 2 이렇게 써놓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써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요런 애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0부터 1까지 ftdt 요런 친구가 등장했죠. 요 친구는 이 기억식 안에 있던 요 정적분에서 x자리에 0을 넣으면 얘하고 부호만 반대인 상태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활용해보기 위해서 자 똑같이 기억식에다가 이번에는 x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0을 대입하면 좌변은 그냥 0 되는 거죠. 좌변은 0 됐어요. 0 됐고요. 우변이 0 들어갔으니까 없어지고 3a만 남나? 3a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0까지 ftdt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1부터 0까지 ftdt 이 친구를 이항시킨다고 생각해봐. 이걸 이항시키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그 부호 바뀐 것을 적분 구간을 뒤집으면서 해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자, 이 식을 자, 0부터 1까지 ftdt 이렇게 만들고 얘가 3a하고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서 f1이랑 0부터 1까지 ftdt는 같아 라고 말했잖아. 그치? 그걸 이제 밑에 있는 식에서 보면 f1이 4a 플러스 2였고요. 그죠? 요 0부터 1까지 ftdt가 3a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랑 얘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같다. 그쵸? 얘네들이 같다라는 얘기죠. 얘네들을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a 값이 나오겠네. a 몇이죠? 마이너스 2. 그쵸? a를 찾았어. 그럼 a를 찾았으면 아까 전에 우리가 f'x가 6x 플러스 2a 요까지 찾아놨었잖아. 그럼 a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 f'x가 6x 마이너스 4구나.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뭘 찾아보자? fx를 찾아보자. 자 부정적분 한번 하는 거죠. 요 6x 마이너스 4를 부정적분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 이렇게 될 텐데 자 c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자 c는 아까 우리 여기 x자리에다가 1 넣어봤을 때 어떻게 됐었죠? f1이 4a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a 값이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4a 플러스 2라는 요 부분은 그냥 마이너스 6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f1이 마이너스 6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하면 f1은 1 대입하면 3 빼기 4 더하기 c인데 걔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돼. 그럼 c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f3은 2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요. 얼마지? 10. 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였고 f3은 10이니까요. 답은 뭐야? 8이네 8. 그치?
어렵다, 그죠? 쉽지 않죠? 근데 그 다음 이제 16번, 17번 그 뒷장에 뭐 만만치가 않아요. 네,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16번 한번 볼게요. 16번. 16번. 자, 16번은 어떤 문제냐면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는데 가조건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부터 x까지 ft가 이렇게 생겼고 나조건은 이렇게 됐는데 일단 가조건이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쵸?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네. 저 식을, 이 가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좀 해봐야 될까요? 우리 해지라면 처음에 가식에다가 어떻게 볼 거야? 미분. 조금 우변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좌변이 미분되면 fx가 되는 거니까 뭔가 좀 정리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번 얘를 x에 대해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ddx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냐면 그냥 fx가 되고요. 우변이 지금 2분의 1 앞으로 빼놨을 때 이게 지금 x-1이라는 식과 그 다음에 fx 플러스 f1이라는 이 두 식의 곱미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곱미분.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면 그냥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뒤에 거 그대로 그럼 fx 플러스 f1 그대로 쓰고 자 더하기 또 2분의 1 해주고 이번엔 앞에 거 그대로 x-1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f'x네요, 그죠? 그럼 좀 생각하기 편하게 양변에 2 곱할게. 그럼 2fx가 되고 이쪽은 fx 더하기 f1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x-1의 f'x 자, 2 곱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 싶네? 이쪽에 있던 요 fx 하나 일로 넘기고 싶네, 그지? 넘겨주면 fx가 자 순서 살짝 바꿔서 x-1 f'x 더하기 f1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이제 혜빈아 여기서 어떻게 할래? 이 문제의 고비는 요 지점이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 찬우야 자지 말고 생각을 해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x1로요? x1은 뭐가 되죠? f1은 0이다가 나오나? 아니지 1 넣으면은 f1은 f1이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 의미도 없네. 안 피곤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고비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fx에 아 이거 또 미분할 거야? 이거 또 미분하면 2' 나오는데? 자, 잘 생각해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느냐? 여기서 fx에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가 이게 초점이 나갔네. 카메라 초점이 자꾸 나가요. 자, 여기서 fx에 차수를 찾아야 돼. 뭐라고? 안 꺼졌어. 8명이나 들어와 있는데. 아 커졌다고? 아 이 화면이 그치. 이게 최대야. 더 크게 하고 싶은데 더 안 늘어나. 최대야.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기들이 아빠 얼굴을 본다고? 아빠가 하도 집에 잘 없으니까 엄마한테 아빠 얼굴 좀 보여달라 그러면 엄마가 이제 유튜브 틀어주는 거야. 근데 얼굴 조그맣게 나오니까 애들이 여기 좀 확대해달라 그러는데 확대가 안 되는 거야. 최대한 크게. 자 fx의 차수를 찾아야 되는 거야. 차수. 이 식에서 fx가 몇 차식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고 알아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fx의 최고차항을 ax의 n제곱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뭐 뒤에 뭐가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최고차항이야 얘가 fx의. 그러면 좌변은 그대로 요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최고차항으로. 자, 우변은 어떨까요? 우변은 일단 f가 한번 미분이 되어 있으니까 a n의 x의 n-1제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요런 식이 지금 f'x잖아. 그리고 그 f'x에 앞에 x-1이 곱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생긴 식이 있고 요 식에 앞에 뭐 뒤에 x-1이 하나 이렇게 더 곱해져 있는 거니까 최고차항이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닐까? 그지? 얘하고 얘가 곱해졌을 때 우변의 최고차항이 나올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얘네들이 곱해보면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만 생각하면 a n의 x의 n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좌변의 최고차항, 얘는 우변의 최고차항. 근데 둘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a가 an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n은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어요. 1일 수밖에. 결국 여기서 우리는 fx가 1차식이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최고차항만 가지고 생각하면 금방 얘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n은 1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f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차,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니까 ax 플러스 b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여기 지금 f0이 1입니다 이것도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 b 값은 바로 얼마라고 쓰면 돼요?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ax 플러스 1. 그러면 가에서 찾을 건 다 찾았다. 우리 a만 찾으면 되는데 아직 나식이 남아있잖아. 그치? 그러면 나식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계산해서 a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야. 차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 자, 그래서 나식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0부터 2까지 ax 플러스 1 dx 플러스 5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x fx니까 x를 한번 곱해주면 ax 제곱 플러스 x dx죠. 근데 이제 적분 구간이 이제 요딴 식으로 나왔을 때는 항상 우함수, 기함수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누구는 날려버려도 돼? x는 바로 날려버려도 돼요. 요거 날려버리고. 자, 그럼 남아있는 것들만 계산해보면 2분의 ax 제곱 플러스 x 요거에 0부터 2까지. 자, 오른쪽은 기함수 날렸으니까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등호죠. 그죠? 이렇게 등호. 자, 우변에서는 기함수 날렸으니까 앞에 2배 해주고 0부터 1까지 ax 제곱만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럼 좌변에 이 집어 넣어주면은 2a 플러스 2 이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적분을 하면 3분의 a x 세제곱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10a네요. 결국은 2a 플러스 2가 3분의 10a하고 같은 거니까 3배 해주면 6a 플러스 6은 10a랑 같고 그러면 4a가 6이니까 a는 몇이야? 2분의 3. 그러면 fx가 2분의 3x 플러스 1이네. f4는 7인가? 네, 이렇게. 이제 여기에 차수 찾는 거, 차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벌써요? 아직 1시간밖에 안 됐어요. 1시간. 오랜만에 와가지고 쉬자는 얘기 나고 말이야. 한 문제만 더 풀고 그럼 잠깐 쉽시다. 원래 안 쉬고 하지 않았나 우리? 새삼스럽게 쉬자고 그래. 한 문제만 더 풀고 잠깐 쉴게요. 그 한 문제는 바로 17번.
17번은 처음 시작이 17번 문제 한번 봐봐. 2002년도 수능 월드컵 할 때네. 2002학년도. 2002학년도에 너네는 안 태어났죠. 그래. 너네는 그럼 월드컵에 대한 기억이 없겠구나. 가끔 생각해보면 깜짝깜짝 놀래. 그게 벌써 그렇게 오래전이란 말이야? 그때 되게 기억이 강렬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생에 그렇게 막 신나봤던 적이 잘 없으니까 진짜 막 이렇게 거리에 나가면 와, 이 사람들이 다 미친 게 아닌가? 저기 뭐 광화문 광장에서도 보고 의정부 시청 그 왜 의정부 역부터 의정부 그 시청까지 쫙 그 뚫린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다 이제 사람들이 다 빨간 옷 입고 나와가지고 막 차들도 지나가면서 차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어가면서 차들이 다 뭐 하냐면 빵빵 빵빵빵 해.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박수 치고 막 다 미친 것 같았다니까. 그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그 기억이 되게 생생한데, 야, 너네는 태어나지도 않았다니 신기하다. 자, 근데 이 17번 이 문제는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가 되게 고민스러워요. 얘도 방금 풀었던 문제처럼 양변을 미분하면서 시작할까? 미분해보면 엄청 복잡해지거든요. 일단 이 좌변이 이게 지금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하면은 겉에 거 미분되고 안에 거 다시 미분되고 막 이런 모양이잖아. 그래서 미분을 하면서 시작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x에다가 0을 넣어볼까? 0 넣어봐도 ffx0이 나오죠. ff0이 3이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뭐 시작할 수 있는 게 없고, 시작이 되게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그럼 이 시작에서는 이 문제의 시작에서도요 핵심은 차수를 찾는 거야. 자, 이 식을 일단 건드리지 말고요, 그냥 이 식을 딱 봐봐. 눈으로 딱 보고 이 fx가 과연 몇 차식일까를 한번 상상해봐. 얘들아, fx가 몇 차식일 수밖에 없을까? 자, 우리가 fx를 n차 다항식이라고 생각하면 f 합성 fx는 몇 차식일까요? f 합성 fx n차일까? 똑같지? 여러분, 만약에 1차식 안에다가 1차식이 들어가면 계속 1차식이에요. 근데 2차식 안에 2차식이 들어가면 몇 차식일까? 4차식이 되죠. 3차식 안에 3차식이 들어가면 9차식이 돼요. 그죠? 그럼 fx가 n차면 f 합성 fx는 뭐예요? n제곱차예요. n제곱차. n제곱차 다항식이야. 자, 그러면 좌변은 n제곱차인데 우변은 몇 차일까 생각해봐. 우변은 지금 ft를 한번 적분을 했죠. 그쵸? 적분하면 기본적으로 차수가 1만큼 올라가잖아. 그럼 우변은 몇 차예요? 얘는 n제곱차인데 우변은 n 플러스 1차입니다. 그죠? 앞에 게 뒤에 것들보다 일단 차수가 높다라고 가정한 거지. 그러면은 요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상해. n제곱차랑 n 플러스 1차가 같을 수 있나? 생각해봐. 이거 대표적으로 인수분해 안 되잖아. n 값이 나오겠니? n 값은 차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연수로 나와야 되는데 자연수 중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게 없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자, 무슨 일이 벌어져야만 이게 가능한 상황이 되냐면, 얘가 아까 n 플러스 1차였잖아요. 그 n 플러스 1차가 뒤에 있던 식의 요 마이너스 x제곱이랑 만나가지고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만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같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성립하지 않거든. 그치?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이 n 플러스 1차가 2차식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n은 몇 차예요? 1차지, 1차. 그래서 또 이 결과를 다 종합하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fx는 또 1차식이에요. 그죠? 1차식이 아니고서는 절대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같아질 수 없구나. 이걸 생각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fx를 이렇게 잡는다면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fx를 이렇게 잡으면 f 합성 fx는 뭘까요? f 합성 fx는 자, 요 x 자리에 다시 fx가 들어간 거니까 a 괄호 ax 플러스 b 플러스 b잖아. 그래서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 이게 좌변이네, 그치? 이게 좌변. 그래서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 이게 좌변이고, 자, 우변은 0부터 x까지 ft dt니까 at 플러스 b dt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네요. 그럼 이거 적분시키면은 적분되면서 t가 x로 바뀔 테니까 2분의 a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인데 조금 정리하면 2분의 a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 x 플러스 3이에요. 자, 애초부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이 우변에 있는 x제곱이 어떻게 될 거다?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잖아. 그치? 그래서 좌변 우변이 둘 다 1차식이 될 거다. 그럼 이제 얘 x제곱이 사라져줘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인 거예요? x제곱이 a 값이 2인 거죠. 그죠? a 값이 2. 그럼 a 값이 2면은 자, 이쪽은 사라졌어. 그러면 좌변을 보면 a 값이 2면 4x잖아요. 그쵸? 4x. 그 4x가 누구랑 같아야 돼? 얘가 4x가 되는데 얘가 그럼 여기 b 플러스 3x 얘하고 또 같아줘야 되는 거니까 b는 몇이구나? 1이구나. 그죠? 그래서 a는 2고 b가 1이구나. 이거 찾았으면 됐지 뭐. 그죠? 그러면 결국 fx는 어떤 식인 거냐면 a가 2였죠? 2x 플러스 1 요런 1차식인 거고요.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1번. 자, 요 단원에 이제 한 문제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어렵습니다. 이거 남은 한 문제가. 잠깐 쉬었다가 요 단원 한 문제 풀고 뒤에 넓이 단원 넘어가서 몇 개 더 풀어보고 설명을 마칠게. 한 5분만 쉬었다 하자. 5분만 쉬었다. 우리가 74쪽에 20번 문제로 갈게요. 20번 문제. 작년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작년도 모의고사 문제인데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면 문제 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면 뭐 계산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 개념 그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문제다. 찾아보니까 작년 6월 학평 문제더라고요. 6월 학평 20번 문제더라고요. 20번. 궁금하잖아요. 이게 몇 월 달 문제인지 궁금해갖고 찾아봤어요. 6월 달 20번 문제인데 일단 fx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그런데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gx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요 식을 잘 지금 뜯어보면 어떤 녀석은 fx고 어떤 녀석은 ft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양변을 내가 x에 대해서 그냥 미분한다. 그러면 이 상태대로 놓고 생각하면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 인테그랄 안에 내가 x에 대해 미분을 하고 싶은데 인테그랄 안에 x가 또 들어가 있어. x도 있고 t도 있고 막 섞여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식을요 먼저 분리를 좀 해냈었는데 요 끝에 ft의 4제곱 있잖아. ft의 4제곱을 분배를 시켜요. 분배시키면 fx 곱하기 ft의 4제곱 빼기 ft의 5제곱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덩어리 뒤에 덩어리 인테그랄을 따로 씌우는데
앞에 덩어리는 fx와 ft의 4제곱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그 중에 이 fx라는 녀석은 인테그랄 안에 넣지 말고 인테그랄 밖으로 빼주는 거였죠. x에 대한 식은. 그러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fx를 앞으로 빼주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자, 빼기 또 a부터 x까지 ft의 5제곱의 dt. 이런 식으로 분리하겠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를 해내면 이 앞에 있는 덩어리는 얘가 x에 대한 식이고 얘도 x에 대한 식이니까 이건 뭘로 해석하고 미분하는 거야? 곱미분. 그쵸? x에 대한 두 식에 곱으로 보고 곱미분으로 미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그런 모양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변형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양변 미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의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할게. d dx 할게요.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g'x가 되고, 자, 우변이 이제 미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곱미분으로 미분할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f'x, 뒤에 거 그대로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 그 다음 플러스, 자, 곱미분 두 번째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제 뒤에 거를 미분하면 얘는 이제 t 자리가 x로 바뀌어가지고 요 안에 있던 함수가 그대로 밖으로 나오는 모양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x에 대해 미분했을 때 얘가 이제 fx의 4제곱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거죠. 요까지 지금 미분한 거지. 여기까지 미분한 거고, 자, 이제 마지막 거 미분하면 빼기 요것도 그대로 t가 x로 바뀌면서 안에 있던 함수가 그대로 나오니까 요렇게 되겠다. 요렇게 되겠다. 근데 써놓고 보니까 어때? 이거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치? 아, 여기까지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식이요. 지금 f'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이에요. 자, 우리가 우선 fx식은 나와 있으니까 뭐 얘를 미분해서 f'x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 이거는 그냥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45. 그럼 3으로 한번 묶어주면 좋겠네. 3으로 한번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묶어주고 나니까 또 인수분해도 하고 싶네. 그럼 인수분해까지 해놓으면 3하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여기까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자, 이 f'x 자리에다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찾은 f'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이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gx가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모든 x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마지막 줄에 나온 요 식은요, g'x지. g'x. g'x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얘가 이제 문제야.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난 잘 모르겠어. fx가 지금 3차식인데 여기 지금 그거에 4제곱을 해놨으니까 이거 몇 차식이에요? 12차식이죠. 적분까지 했으니까 13차식이죠. 어마어마한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직접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그치?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얘를 hx라고 다시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 요 녀석만 딱 뽑아가지고 이거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를 hx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hx가 a부터 x까지 ft의 4제곱 dt인데 우리는 이 hx라는 녀석이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궁금하니까 얘를 미분해 보는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의 몇 제곱? 4제곱. 봐, 중요한 거는 fx가 중요한 게 아니야. 4제곱이 붙어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
hx라는 친구가 궁금한데 hx를 미분한 식이 이거죠.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fx가 뭐든 상관없이 일단 겉에 4제곱이 붙었잖아. 그럼 이건 무조건 0보다 어때? 크거나 최소한 같은 거. 그쵸? 그래서 f'x를 찾아보니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구나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h'이 그치? 여러분 h'이 계속 양수다. 이 말은 hx가 뭐란 뜻이야? 생각해봐. 미분을 한 게 계속 양수야. 그렇지. 그러면 원래 함수는 계속 뭐 하는 중? 증가하는 중인 거야. 증가하는 중. 그래서 이 hx라는 녀석은 증가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증가함수는요 계속 올라만 가잖아. 오르락 내리락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증가함수는 x축하고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몇 번밖에 없어. 무조건 한 번이야. 그쵸? 그러니까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은 hx가 0이다를 만족하는 x값은 딱 몇 개야? 딱 한 개야. 한 개. x값은 딱 한 개야. 그쵸? 근데 그 x값이 얼마인지도 보여요. 봐봐. x자리 얼마 집어넣으면 0 돼요? a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hx가 0이 되게 하는 그 딱 하나의 x값이 바로 누구야? a인 거야. a. 그치? 그래서 결론은 ha가 0인 거고요. 이 a 값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x값이 a가 됐을 때만 저 hx는 0이 되는 그런 증가함수 형태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아까 g'x, 이 g'x가 3이 있고 x-3이 있고 x-5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초록색 부분, 이 엄청나게 커다란 요 식을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x가 a일 때 뿐이었죠. 그럼 얘는 무조건 x-a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죠. 맞니? a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그래서 x-a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뭐뭐뭐뭐뭐 엄청 커다란 식이 하나 더 붙어 있겠지. 하지만 얘는 0이 되는 식이야 안 되는 식이야? 0이 안 되는 식인 거예요. 그쵸? 그죠? 자 그러면 봐봐. h'이 지금 요 식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3, 5, a 이렇게 세 군데서 g'이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a가 3과 5와 또 다른 어떤 숫자라면 뭐 그냥 뭐 간단하게 a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g'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3, 5에서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계속 바뀌니까 hx는 그 값을 3개를 갖게 되죠. 여기도 그 값, 여기도 그 값, 여기도 그 값.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야 안 돼? gx가 내가 hx라고 했니? gx가 지금 우리가 gx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지면 좋겠잖아. 그러면 g'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가 3이나 5 중에 하나랑 같아야지. 그래서 a가 3이거나 또는 a가 5여야지. 그래야 g'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a가 3이면 3, 5 있을 때 5에서는 통과 3에서는 튕기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풀이니까 그 값이 몇 개가 돼? 하나가 되지. 그치? 또 a가 5라고 생각하면 자 이번에는 5에서 튕겨가지고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풀 해가지고 그 값은 하나가 되는 거지. 그쵸? 물론 이 뒤에 있는 식의 부호가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이 위아래는 뒤집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값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무조건 얘나 얘 중에 하나랑 겹쳐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a 값은 3 또는 5가 되고 답은 뭐다? 8이다. 그쵸? 8. 이런 문제였다.
어렵죠, 그죠? 자, 이제 우리 넓이 단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넓이 단원. 76쪽이네요. 자, 76쪽에 넓이 단원. 뭐 넓이는 우리가 정적분을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푸는 거기 때문에 넓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까먹었을 것 같거나 그런 개념은 없는데, 넓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전에 공부할 때 생각해봐. 넓이 단원에서는 물론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기본이지만 더 간단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들이 있었죠. 공식 기억나요? 어떻게 생겼지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자,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이 있었다. 그래서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공식을 적용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넓이 공식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게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 공식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넓이 공식 중에. 자, 근데 이 공식이 언제 적용되는 거였냐? 얘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자, x축이 있고 2차 함수가 있어가지고 요런 넓이를 구할 때, 그러니까 그냥 x축과 2차 함수 사이의 넓이, 또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하나 지나가가지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 그죠? 그때 이제 요런 경계점이 다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여기도 알파, 여기도 베타. 그리고 세 번째로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도, 요거를 구할 때도 저거를 쓸 수 있는데, 자, 요 경우에는 뭐만 하나 기억해 주면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 A 값을 뭘 써야 돼요? 이 A 값을? 좀 전에 요런 모양이나 요런 모양은 A 값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 2차 항의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그치? 근데 요 경우에는 얘도 2차 함수고 얘도 2차 함수니까 얘도 2차 항의 개수가 있고 얘도 2차 항의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에 뭘 쓰면 돼? 차. 그쵸? 어차피 우리가 같다라고 놓고 그 2차식을 같다라고 놓고 이쪽으로 넘길 거잖아요.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이쪽의 2차항과 이쪽의 2차항이 뺄셈이 될 거 아니야. 뺄셈이 돼서 나온 그 2차항의 개수를 A로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하나 더 있었는데 공식? 응. 넓이 공식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요 공식은 2차식 또는 1차랑 2차가 섞여 있는 식, 또는 2차랑 2차가 섞여 있는 식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었고, 그죠? 자, 넓이 공식 중에 하나 더 있었는데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쵸? 얘는 언제 쓸까요? 일단 몇 차식에 대해서 쓸 수 있죠? 3차와 1차. 3차와 1차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단 3차식이 이렇게 돼 있고 1차식이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못 쓴다. 영역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쓸 수가 없어. 그쵸? 이 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였다? 3차와 1차가 만나긴 만나는데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3차식이 있으면 이렇게 3차식이 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죠. 이렇게 1차식 접해가지고 이렇게 될 때, 그치? 요런 경우에 쓸 수 있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그리고 사실은 뭐 자주 등장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3차식 이렇게 있고요. 2차식이 이렇게 지나간다. 2차 함수가. 그러니까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만나는데 역시 한 번 접한다. 그럼 교점이 두 개 나오고 영역은 하나 나오죠. 이런 경우에도 어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는 더 드물지만 3차와 3차가 만났는데 3차와 3차가 또 이렇게 접해 있다.
이럴 때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3차와 1차, 3차와 2차, 3차와 3차에 모두 쓸 수 있는 식이긴 한데 모두 다 이게 한쪽은 접하는 순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쓸 수는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넓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넓이 공식으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다. 자,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78쪽에 자, 78쪽에 11번. 여기 또 봐봐 얘들아. 자, 11번 딱 보면 y가 지금 x제곱 괄호 x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긴 거야 지금? 0과 2에서 x축이랑 만나는데 0에서 어떻게 돼? 튕기죠. 그러면 지금 2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0에서 튕기는 이런 그래프지, 그치? 공식 쓰면 되죠 이거. x축이 하나의 지금 접선인 상태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방금 전에 말해줬던 그 3차와 1차의 공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거예요. 알파를 0이라고 생각하고 베타를 2라고 생각하고 최고창의 개수 1이니까 12분의 1 2-0의 4제곱 그 뭐야 12분의 16 3분의 4 그쵸. 그래서 이렇게 3차식 혼자 나와 있는데 얘가 x축에 접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아까 얘기해준 두 번째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맞죠? 공식을 적용해서 빨리 풀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16번 자, 16번 79쪽에 16번을 보면 자, 요 문제는 이제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절대값을 또 쓰고 있네요. 절대값.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래도 좀 생각하기가 편하니까 0과 4 뭐야 이거 선거운동인가? 여러분 그거 봤어요? 선거운동하는 그 차에서 사람 죽은 거? 왜요? 그 안철수 후보 차량에서 왜 이게 선거운동할 때 보면 큰 버스 타고 이제 다니면서 거기 나와서 선거운동하고 또 다시 버스 들어가서 막 쉬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버스에 무슨 뭐 기계 장치가 있는데 아마 그냥 난방을 하는 기구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 기계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이 버스에 사람들이 이제 딱 내려가지고 이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이제 선거운동하고 버스 안에 두 명이 남아 있었대. 운전기사하고 한 명이 더 남아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기계가 뭐가 잘못돼서 일산화탄소 중독돼가지고 죽었어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한 첫날에. 근데 그 안철수 캠프에서 그 똑같은 회사의 버스를 여러 대를 쓰는데 그 버스마다 다 그런 증상이 있다는 거야. 뉴스 좀 봐 얘들아. 어?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 어? 선거가 며칠인지는 아니? 3월 4일 아니야. 9일 3월 9일 3월 9일에 투표권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정선 있어? 너 생일 언제야? 2월 1일? 요 멋진데?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꼭 투표해 정선아.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 그려볼게요. 0과 4가 있어요. 0과 4가 있고요. 얘는 지금 위로 볼록하죠? 여기 마이너스 x니까 위로 볼록해. 근데 뭐 그렇게 뾰족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넓적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2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어떻게 생기지 얘들아? gx 이거 약간 2차 함수 그리듯이 그리면 되죠. 우리가 요놈의 그래프는 잘 알고 있잖아. 이거 어떻게 생겨요? V자죠, 그죠? 0,0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그 V자 모양의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한 건데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내려놓은 거잖아. 그럼 이 뾰족한 요 포인트가 마치 꼭지점처럼, 그치? 오른쪽으로 한 칸,
자, 오른쪽으로 한 칸에 아래로 한 칸. 자, 요 지점에 와 있겠죠. 요 지점에서 V자 모양이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가 되겠다. 그러면 보이네. 어디의 넓이를 물어보는 건지. 요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요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우리는 이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 한 번에 못 구하죠. 왜냐면 절대값 때문에 이 지금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바뀌고 있잖아, 중간에. 그래서 요것을 이제 끊어서 구할 건데요. 자, 요 지점에서 끊어줘야 되겠죠. 여기 1지점에서. X는 1지점에서 끊을 거고요. X는 1점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요게 0보다 작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마이너스 X만 남고요. 오른쪽 편의 그래프는 Y는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절대값 안에가 0보다 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찾아야 될 게 남았어요. 처음에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요 왼쪽 부분이지 지금. 요 왼쪽 부분은 0부터 1까지 2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3분의 1 x의 4-x 여기에서 자, 요 직선을 빼는 거니까 빼기 마이너스 x dx 요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부분을 쓰려고 보니까 아직 뭘 몰라? 그죠? 요 교점을 모르죠. 교점이 나와줘야 내가 어디까지 적분할지를 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교점을 한번 찾아야 되겠구나. 이 교점은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하고 여기 있는 y는 x-2 얘네들 사이의 교점이니까요. 금방 계산할 수 있죠.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3분의 1 x의 4-x는 x-2다. 자, 3 곱하고 전개시키면 4x-x제곱은 3x-6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얼마니 이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찾는 x값은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3, 그쵸? 요 지점이 3이네. 그러면 두 번째 정적분 구간이 1부터 3까지가 되고요. 자, 여기서도 3분의 1 x 하고 4-x에서 빼기, 이번에는 x-2를 뺀 거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좀 합쳐서 계산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나요, 이거?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부분이니까, 그치? 같은 부분이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0부터 3까지 3분의 1 x 4-x dx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뒤에 부분만 따라가면 되잖아. 뒤에 부분은 빼기인데 결국 이거 더하기 되는 거니까 더하기 0부터 1까지 x dx. 그 다음에 얘도 더하기로 갈까? 더하기로 가면은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dx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어쨌거나 얘를 적분하는 걸 한번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요 놈을 계산할 때 얘를 3분의 1 앞에 꺼내고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라고 생각하면 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인가? 0부터 3까지? 중간에 틀리면 얘기해. 또 한참 한 다음에 얘기하지 말고. 자, 뒤에 거는요? 뒤에 거는 2분의 1 x 제곱에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x에 1부터 3까지. 틀린 데 없죠? 자, 그러면은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이너스 9 플러스 18인가? 9 되나요?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이네요. 그죠? 앞에 덩어리는. 자, 뒤에 거는 요 계산하면은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요거 끝에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3제곱에서 1제곱 빼니까 8이고 더하기 2에 3 빼기 1이니까 2고 그럼 얼마니? 0인가요? 뒤에 거 0인가?
그러네. 그럼 여기다 2분의 1만 더하면 되나? 그럼 얼마죠? 2분의 7. 맞았네. 2분의 7. 자, 그러면 4S니까 얼마야? 14. 이렇게 되겠다. 그치? 처음에 뭐 구간만 잘 나눠주면 되고 계산 실수하지 말고 끝까지 잘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볼게요. 17번. 아직 지금 17번 포함 3문제. 17번 포함 3문제. 토하지 말고.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5x와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직선 x는 k가 2등분한대요. 2등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상황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좀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0이 있고 5가 있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y는 x. 그러면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영역이 이 곡선과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인데 이 부분의 넓이를 직선 x는 k죠. x는 k. x는 k면 어느 방향으로 그어줘야 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세로로. 그치? 그러니까 x는 k를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세로선에 의해서 이 영역이 딱 반으로 잘린다 이런 말이죠. 그치? 그러면 우리 지금 얘하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이면 공식 가지고 딱 한 방에 넓이 찾을 수 있잖아. 그쵸? 얘네들의 교점 찾으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x니까요. 넘겨서 묶으면 0과 6이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지금 6이에요. 이 점이 6이에요. 그러면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를 공식으로 바로 찾으면 6분의 1하고 6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니까 36이네요. 넓이가. 그치? 36. 그럼 내가 여기다 중간에 K를 하나 딱 그었다. 자, 이렇게 K를 그었을 때 얘를 X는 K라고 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요 왼쪽 부분, 요 부분. 자, 이 넓이가 이 전체 영역 넓이의 절반이 돼야 되니까 넓이 얼마 돼야 돼요? 18 돼야 되겠죠, 그죠? 요 넓이가 18이다. 그럼 식 보이네. 그치? 자, 민영아 식 어떻게 세워야 돼?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고 0부터 K까지. 자, 누구에서 누굴 빼야 되죠? 위에 있던 직선에서 빼기, 그렇죠. 아래에 있는 2차 함수를 뺀 다음에 얘를 적분을 시키면 18이 나옵니다. 이게 식이죠? 그렇죠? 이후의 과정은 생략할게요. 계산 문제니까. 그렇죠? 계산해서 K값 찾으시면 K가 답이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들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이거 20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다 우리 봤던 문제들 아닌가? 20번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해보면은 뭐 적분하고 이럴 거 없이 그냥 넓이로 띡띡띡띡 풀면 금방 나옵니다. 자, 21번을 볼게요. 21번. 자, 21번은 풀이 방법을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먼저 우리 그 정적분을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정적분의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였는데 그 안에 있던 fx를 조금 바꾸면 정적분 구간을 0부터 1까지로 바꿀 수 있었죠. 안에 x를 변형시키면 정적분 구간을 바꿔가지고 같은 값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자, 그런 방법으로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21번 문제.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입니다.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끊어져 있지 않아요.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뭘 만족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3 플러스 4 이걸 만족해요. 근데 우리가 넓이를 찾고 싶은 부분이 6부터 9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 dx 이게 얼마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죠? 자, 봐봐. 요거를 이제 하나씩 바꿔볼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x가 요거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요 fx 대신에 얘를 넣어볼 수 있겠죠. 그죠? 얘를 넣어봐. 그러면 인테그랄 6부터 9까지 fx-3 플러스 4 dx인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이 6부터 9라는 적분 구간을 얘한테 적용시키면 f3부터 f6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죠? x자리에 6 집어넣으면 얘는 f3이 되는 거고 9 집어넣으면 f6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3 집어넣으면 f3이고 6 집어넣으면 f6이잖아. 그럼 아까 이 상황이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어있던 요 4 있죠. 4는 그냥 따로 빼버려. 이렇게 얘는 적분 구간 그대로 두고 4dx 이렇게 금방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죠? 4x에다가 빼면 3이니까 12가 되죠. 그쵸? 얘는 12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단 3부터 6까지 fx dx 플러스 12 이렇게 일단 한번 바꿨어.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의 값을.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 fx dx. 자, 요 녀석을 다시 한번 바꿔볼 거예요. 3부터 6까지 fx dx로 다시 한번 시작하면 얘도 가에 있는 식을 적용시켜가지고 자, 3부터 6까지 fx-3 플러스 4 dx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적분 구간을 자, 이번엔 3부터 6을 얼마로 바꾸면 돼? 0부터 3으로 바꿔주고 fx로 써주면 똑같을 거다. 그쵸? 그리고 뒤에 있던 4는 또 따로 떼가지고 적분하면 얘는 몇이에요? 1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게. 이런 생각을. 자, 지금 0부터 3까지 fx dx 있잖아요. 요 값을 k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값을 k라고 생각하면 자, 차근차근 봐봐. 0부터 3까지 fx dx 얘가 k잖아요. 그러면 6부터 9까지 fx dx 아니 중간에 하나 있어야겠다. 3부터 6까지 먼저 할게요. 3부터 6까지 fx dx 요게 아까 뭐였냐면 요거였잖아. 그지? 요거는 k 플러스 12였죠. 그쵸? 요거 k 플러스 12.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6부터 9까지 fx dx였는데 이 6부터 9까지 fx dx는 3부터 6까지 적분한 것보다 12가 더 컸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다 12를 또 더하면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몇이야? 24예요. 이렇게 표현되죠. 그쵸? 그런데 0부터 6까지 나 조건 있잖아. 나 조건.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나 조건. 나 조건에 보니까 0부터 6까지 적분을 하면 그 결과가 몇이래? 0이래. 그러니까 얘네 둘을 지금 합치면 얘네 둘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합이 0이라는 거죠. 그쵸? 합이 0. 그럼 여기서 k가 나오네요. k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k가 마이너스 6.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원래 찾고 싶었던 게 이제 맨 위에 있는 요 6부터 9까지 요걸 찾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답은 몇이야? 4번. 근데 이게 그 어떤 개인적인 좀 성향의 차이인데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여러분도 한번 봐봐. 자, 이게 지금 보여준 첫 번째 풀이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풀이 방식은 자, 두 번째 풀이 방식은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래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하는 증가함수가 있고 지금 요 식을 잘 뜯어보면 이게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식 아닌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옮겨라 이런 얘기잖아. 이 옮기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0과 3과 6과 9를 생각해 봤을 때, 자, 0부터 3 사이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영역에 어떤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0부터 3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다. 우리가 지금 요 영역의 길이를 4라고 생각하면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그래프가 그대로 요렇게 옮겨가 가지고 요 부분의 그래프를 만들지 않을까? 그죠? 여기 그려져 있는 모양을 그대로 요렇게 3칸 위로 4칸 올려서 여기다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그래프를 그대로 오른쪽으로 3칸 위로 4칸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만들면, 요렇게 만들면, 그러면 쭉 얘네가 연결되는 모양만 만들어 준다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각까지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 네모 안에다가 똑같이 생긴 모양을 그릴 건데 그게 쭉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제일 단순한 모양은 뭐야? 이거 아닌가? 이렇게? 또는 뭐 이런 모양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양, 여기 똑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양,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양, 그지? 어쨌거나 이 네모 박스 세 군데에 똑같이 생긴 것들이 쭉 써질 거고 그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0부터 6까지 지금 적분시킨 게 0이잖아요. 그러면 0부터 6까지 적분시킨 게 0이 되려면 그래프를 봐봐. 지금 여기 네모칸이랑 여기 네모칸이랑 적분시켜서 0이 돼야 돼. 그 무슨 말이야? x축이 여기 지나가면 돼요. 그럼 무조건 요쪽 영역과 요쪽 영역 넓이 똑같으니까 무조건 0 나오지 않겠어? 그쵸? 그리고 그 영역의 넓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6부터 9까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끝났어요. 지금 요 6부터 9까지를 적분시키게 되면 요 빨간 그래프라고 생각하자. 빨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이 빨간 그래프를 6부터 9까지 적분하면 이만큼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요렇게 생긴 넓이가 답 아니야? 그쵸? 근데 요렇게 생긴 넓이라는 게 뭐야? 밑에 있는 직사각형은 3 곱하기 4 12짜리고요 이 위에 있던 부분은 12에 얼만큼이에요? 반. 그럼 6인 거잖아. 그치? 이게 꼭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초록색처럼 곡선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절반을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12와 6을 더해서 답은 18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나는 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하다. 그런 사람들은 식으로 푸시고, 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좀 직관적으로 푸는 게 좋다. 그러면 그래프로 푸시고. 이건 근데 학생들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자, 마지막 문제. (22번) 이 문제도 근데 본 적이 있지 않니 얘들아? 그림이 뭔가 익숙하죠? 그쵸? 네. 이거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개념은 아주 간단한데 계산이 이제 조금 자, 뭐 개념이야. 요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가운데 지나가는 이차함수에 의해서 반으로 잘린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0부터 1까지, 자, 제일 위에 있는 친구에서 제일 밑에 있는 친구를 빼겠죠. 전체 넓이 구하게.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에서 빼기 x 4제곱 더하기 x 세제곱 dx. 자, 이게 지금 전체 넓이입니다.
그럼 이 전체 넓이는 이 위에 부분의 넓이만 구해가지고 이 위에 부분 넓이에다가 곱하기 2한 게 얘랑 같습니다 하면 되잖아. 그쵸? 뭐 밑에 부분으로 해도 되고요. 그치? 그래서 자, 이 위에 부분의 넓이만 식으로 써볼게요. 위에 부분의 넓이. 위에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맨 위에 있던 식에서 중간에 있는 식을 빼는 거니까요. ax 괄호 1-x 그대로 쓸게요. 요렇게 써주면 이게 윗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고, 거기다가 몇 배만 해주면, 2배만 해주면 이게 같아지는 거죠. 그쵸? 그죠? 처음 식을 이렇게 잡고 잘 정리해가지고 계산하면 끝입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끝까지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거는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2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생겼고요. 우변에 있는 식은 2 한 다음에 0부터 1까지 최고차항은 마이너스 x 4제곱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플러스 ax 제곱인가요? 그죠? 그 다음에 1차항이 1 마이너스 a인가요? 이렇게 되나? 틀린 데 없니 희주야? 자, 그러면은 자, 적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2 x 5제곱 플러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요 놈의 0부터 1까지. 자, 이쪽은 2 붙여놓고 자, 마이너스 5분의 1 x 5제곱 더하기 3분의 a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 x 제곱 0부터 1까지. 그죠? 그럼 앞에 거에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쪽은 2 해놓고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얼마 곱할까? 없어진다. 요거랑 없어진다. 그죠? 이 곱할 거니까. 네, 그러면은 좌변이 4분의 3만 남네요. 4분의 3만 남고 우변은 2 곱해서 쓸게요. 2 분배하면 3분의 2a 더하기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12 곱할게. 12 곱하면은 9는 8a 더하기 12 빼기 12a가 되니까 4a가 3 돼가지고 a는 4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 처음에 식을 세우는 거는 간단하고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했지만 중간에 안 틀리면 답은 나오겠다. 4분의 3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특강했던 것 중에 최장시간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에게는 한 강만 남았습니다. 한 강. 그리고 그럼 언제 풀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마지막 한 강을 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끝났다 이러고 이제 책을 버리겠지. 또 월요일에 또 그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또 월요일 날 우리가 15강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4강까지 다 풀어왔다. 그럼 15강 설명 듣고 15강만 풀면 끝인 거고. 앞에 남은 게 많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좀 풀어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 수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는 시간이 아니라 얘들아 문제를 풀어야지. 네,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